네, 안녕하세요. 동포세계 김용필입니다. 오늘은 11월 27일입니다. 네, 뭐 오늘 아침 새벽 이렇게 보니까 비가 한참 이렇게 내리더니 네, 눈이 내려서 좀 눈이 한방 눈이 이렇게 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내려서 그런지요. 눈이 내리자마자 바로 이 눈꽃이 져가지고 좀 거리 풍경이 네, 아주 새하얗게 변하는 그런 아침 일찍 그런 풍경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국내 체류하고 있는 동포도 이제는 동포 정체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우리가 그냥 기환 동포라고 하죠. 기환 동포. 그래서 기환 동포 뭐 지원 특별법이 필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사실 기환 동포 지원 특별법 뭐 이것까지 바라기에는 그렇게 뭐 녹록지 않은 그런 분위기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일부 이 동포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특별법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지금 사할린 한인 지원 특별법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사할린 한인이 이렇게 특별법까지 만들어서 이 지원을 하게 되는 그런 계기라고 할까요? 그렇게 해서 주요 대상자하고 그러면 어떻게 이 지원이 되고 있는지 좀 그거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이 사할린 한인 지원 활동을 펼쳐오는 이 지구촌 동포 연대의 이 최상구 대표하고 좀 연결을 해서 사할린 한인과 이 지원 특별법과 관련돼서 진행 사항을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어떠한 또 보완점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건지 이렇게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관심 갖고 좀 시청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어떤 국내 체류하는 동포에 대한 지원이라 할까요? 어쨌든 국내 체류하고 있는 기관 동포에 대한 어떤 그런 법제화 뭐 이런 부분이 어떻게 좀 접근할 수가 있겠는지 뭐 좀 이런 부분을 한번 좀 이야기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도 한번 가져보고자 합니다. 최상구 우리 대표님 먼저 인사부터 해 주시죠. 네, 김용필의 동포세계 이게 청취자라고 해야 되나? 아니, 구독자라고 해야 되나? 시청자라 그러면 되지. 안녕하세요. 예, 지구촌 동포연대 대표 최상구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이렇게 화상으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어, 반갑습니다. 먼저 그 지구촌 동포 연대가 어떤 곳인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좀 먼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지구촌 동포연대 올해로 창립 25주년이 된 단체고요. 아마 그 저희 킨이라는 단체 이름을 들어보신 뭐 중국 동포들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 저희 99년에 그 생겼을 때 그 재해동포법 뭐 제정 그리고 개정 그 반대투쟁 이런 거 할 때 이제 중국 동포분들과 함께 그 시작했던 그런 단체고 현재는 이제 제일동포 그리고 사할린 동포 중심으로 해외 동포들 중심으로 활동을 하고 국내 체류 동포와 관련돼서는 동포 정책, 뭐 법 제도 문제와 관련된 그 정책 제안 등의 활동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지구촌 동포 연대가 이 사할린 동포와 관련돼서 활동한 게 언제부터 활동을 했던 거죠? 어, 그러니까 한 20년 정도 된 건데요. 그러니까 2004년에 네, 저희가 그 재해동포 NGO 대회라는 거를 그 네, 한 8회 정도까지 했었는데요. 네, 그때 이제 2004년에 그 당시 이제 사할린주 이산가족회 한인 이산가족회 회장이신 네, 그 지금은 이제 남양주에 살고 계시는 이수진 회장님께서 참석하셔서 이제 사할린 동포 문제를 음, 제기를 하셨고, 네, 그래서 그것을 들은 저희들이 이제 뭐 2005년 그때서부터 이제 사할린 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이제 발의되기 시작했거든요. 거기에 이제 뭐 공청회라든가 이런 데 이제 네, 토론으로 참석을 했고, 2006년부터 코로나가 시작돼 2020년까지 매해 사할린을 다니면서 음, 동포들과 교류를 하고 동포들의 그 생활들을, 네. 사리들을 좀
지켜보고 뭐 구슬도 기록하고 네, 활동들을 해왔습니다. 네. 그동안 한 20년 가까이 활동하였는데 산림 네. 동포들이 현재 산림에 얼마나 살고 계시는 거예요? 사할린 섬에 현재로는 그러니까 제외 네, 국민을 포함해서 한 2만 6천 명 정도 돼 있고요. 네, 그 섬에서 살다가 이제 뭐 상테츠부르크라든지 이렇게 음, 대륙으로 나간 뭐 이렇게 합하면은 한 3만 명 정도 될 거고, 10만 명. 한국에는 이제 예, 영주기구로 하신 분들은 한 4천 명 정도. 예, 지금까지 한 4천 명 정도 네네. 그렇게 된다 이거죠? 어, 뭐 최근에도 그러니까 그 영주, 영주기구로 해서 4천 명 정도가 들어오셨고, 그 네, 중에 이제 사망하고 다시 이제 사할린으로 가시거나 이런 분들 빼면 한 3천 명 정도가 지금 한국에는 살고 계십니다. 네, 네. 그러니까 최근에도 몇 분이 한 60여 분인가 이렇게 들어오셨더라고. 그거는 이제 그 코로나 네, 이후에 일시적으로 이제 모국 방문하는 팀들이, 예, 네, 그 지난주에도, 예, 왔었고, 그 네. 10월에도 1차 팀이 왔었고, 이렇게 한 4년 만에 그 모국 방문 팀이 이제 모국 오게 된 방문으로. 거고요. 그럼 네네네. 그분들은 그냥 오셨다가 다시 살리면서 일시적으로, 예, 가시고, 이제 이 네, 부모들을 만나러 왔거나 아니면 이제 네, 1세들이 이제 한국 방문하는, 예, 그런 네. 프로그램. 어. 지금 이제 영주 귀국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언제부터 했던 거죠? 영주귀국 사업은, 그러니까 이게 89년에 이제 그 네, 올림픽으로 인해서 이제 음, 소련이 한국과의 교류를 이제 허용하면서, 사할린 음, 동포들의 그 교류를 허용하면서 이제 89년에 그 일본과 한국의 음, 적십자들이 그 지원 공동체를 만들었고, 그래서 네, 이제 그 모국 방문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 교류들이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됐고, 그래서 개별적으로 이제 영주 귀국을 하신 분들이 90년대 초반에는 있었고, 그 음, 한국, 일본, 러시아 3개국이 합의해서 그 음, 한일 양국 정부가 지원을 하는 영주 귀국 사업은 이제 95년에 합의가 됐고, 그 이후에 이제 97년, 6년 그때서부터 이제 영주 귀국 사업이 시작이 됐고, 한일 양국에 의한 그 영주기국 사업은 이제 2015년에 종료가 되고, 음, 한국 정부에 의해서 실시하다가 이제 사할린 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020년에 제정되면서, 네, 이제 그 한국에 와 있는 그 음, 동포들의 자녀들까지도 이제 들어올 수 있게 되는 법적으로, 예, 그런 지원이 음. 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어, 일본 정부도 일부 네, 지원을 해서 이렇게 들어오셨다가 그 네네. 프로그램은 이제는 끝났다 이거죠. 그렇죠. 예. 그러다가 그 이제 한국 정부 지원이 이제 별도로 있으면서 됐고, 네네. 그래서 2020년도에서부터는 그 자녀까지 네. 이렇게 들어올 수 영주 귀국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만들어져 가지고 특별법이죠 그게. 네네네. 그렇습니다. 예, 그게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까지 이런 진행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럼 2020년이면은 지금 한 4년, 2024년간 4년 가까이 진행이 된 거네요. 어, 네네. 어. 어, 그게 이제 그 제정은 2020년에 됐고 시행은 이제 21년서부터 시행이 돼서요. 예, 네. 그 실제적으로는 한 3년 정도 그 법이 그 진행이 된 거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그 법이 진행이 되고 나서 그 특별법 진행이 되고 나서 후에 들어오신 분은 몇 분 정도 되는 거예요? 어, 지금 이게 그 코로나도 코로나고 그 이후에 이제 뭐 그 전쟁도 있고 뭐 예. 이러면서 이 교통, 그러니까 들어오는 수단 자체가 굉장히 이제 복잡해지고 하면서 그, 어, 그 해에 결정이 되면 그 해에 못 들어오시고 이제 그 다음에 돼서야 이제 만약에 이제 올해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예를 들면 예. 내년에 들어오고 이제 이렇게 되면서 좀 자꾸 이렇게 딜레이가 되는 그런 좀, 그게 한 작년
작년, 재작년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어, 지금 맨 첫 해에는 300명 예산운이 이렇게 짜여져 있었고, 네, 작년 올해 270명씩, 270명. 예, 예. 그러니까 코로나하고 또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그 뭐 전제 네, 이런 상황들이 좀 작용을 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올해 7월 달에 특별법이 좀 개정이 됐다. 개정해가지고 시행됐다는 건 어떤 네. 부분이 달라진 거예요? 그게 이제, 어, 가장 크게는 이제 특별법 내용이, 그 기존의 이제 사할린 동포와 음, 직계 비속 한 명, 그리고 음, 그 한 명의 배우자. 그래서 음, 총, 그러니까 네 명이 들어올 수 있는 음, 그 기존의 사할린 동포법은 그렇게 네 명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였는데, 네, 이거를 사할린 동포와 배우자, 그리고 그 자녀들로 음, 이제 확대를 한 거죠. 그래서 자녀 한 명이, 직계비속 한 명이 아니라 직계비속은 모두가 들어올 수 있게 되는, 예, 그런 음, 식으로 좀, 어, 법이 바뀌었고, 예, 음. 그렇게 좀 법이 개정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내년부터 그 신청 대상으로는 내년부터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내년부터요? 네네. 요번에 저 7월 달에 그 개정 시행되는 게, 그러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전에는 영주귀국 사할린, 신청은 6월에 마감이 됐기 때문에 올해는 예, 대상에서는, 예, 포함이 못 됐고, 아, 예, 내년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살린 동포하고 그다음에 그 배우자하고 그 자녀인데 그전에는 한 명만 자녀가 됐는데 네네. 이번에는 자녀 희망하면 다 들을 수 있게 됐다. 네네. 그렇게 그 되고, 살, 만약에 이제 네, 자녀 세대들이 네, 없거나 아니면 자녀 네, 세대들은 다 영주귀국을 안 하겠다라고 하면, 네. 그러니까 3세 한 명과 그 배우자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3세 한 명과 그 네네. 배우자가 들을 수가 있다. 자, 네네. 그러니까 바로 그 저기 자녀가 없고 자녀가 그러면은 없다라고 하면, 예, 예. 그 손자녀가 들어올 수 있다는 거네. 네네네. 어, 그러면은 사할린 동포라는 거 하면은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할린 동포에 그 들어가는. 사할린 동포법에서 정의하고 예, 있는 사할린 동포는, 그러니까 예, 1945년 8월 15일을 기준으로 예. 사할린에 거주했거나 그 사할린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 전에 사할린 네, 이주했거나 그 네네. 당시에 거기서 거기서 태어난 벌써 사람들을 태어나신 이제 분들. 일단은 예, 사할린 동포 그분들이 예, 그에서 후손들까지 다 해서 지금 한 3만 명이 사신다는 거네. 예. 그렇습니다. 근데 한국에 이렇게 영주귀국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아직도 많아요. 지금 한 4천 명 정도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네, 그러니까 한 2세를, 그러니까 사할린 한의협회에서는 2세 규모를 한 5천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는데요. 네, 네. 예, 2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걸로, 예, 그 중에 한 아, 반절 정도는 좀 영주기국을 희망한다, 예, 이렇게 좀 돼 있는 것 같고요. 음, 어, 이게 그 이후에 이제 3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주로 기반 자체가 이제 러시아다 보니까, 예, 네. 조금 많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대상자를 한 5천에서 한 2,500에서 한 3천 명 정도 이렇게 보고 네, 있다는 거네. 네. 음, 근데 근데, 이게 꼭 2세만이 되는 거는 아니고요. 이게 그 예, 아까 사할린동포법의 정의상 사할린동포가 45년 8월 15일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예, 이게 우리가 이민 세대를 구분을 했을 때 1세, 2세 식으로 구분을 한다면 예, 약간의 2세들이 포함된 이 그 범위거든요. 예, 예,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상 지금 영주 귀국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그러니까 2세 분들인 거고, 그 음, 1세 분들은 오히려 이제 영주 귀국도 하기 전에 이미 사망했거나 이런 들어가시고, 분들이 훨씬 더 많은 거고, 네, 그래서 오히려 1.5세, 2세 분들이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그 음, 자녀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개념상 이민 세대 구분으로 했을 때 개념상으로는 3세 구분인 저기들도 이제 음, 들어오게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미 그 1세대 분이 사망을 하신 경우, 네네. 그러면 그 2세대가 있을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 2세대가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태어났다. 만약에 네네. 그 1세대는 돌아가시고, 그럼 네. 그래도 이 대상에 포함이 되는 건가? 그렇죠. 그러니까 기준 자체가 이제 45년 어. 8월 15일이니까, 그러니까 사할린 동포법상으로는 그게 1세가 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지금 그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이전을 하셨단 말이야. 네네. 이전을 하셨는데 그분은 그 1세대야. 근데 네. 그 자녀를 뒀는데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이제 자녀를 네. 낳았는데 이분이 이제는 돌아가셨어. 네네. 그러면은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낳은 그 세대도 이 여기에 영주기구에 해당이 그거는 되냐? 대상이 안 됩니다. 아, 근데 그러니까 그러면 좀 생각이 지금, 되겠네요. 예, 그러니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예, 사할린 동포법상 그 사할린 동포, 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1세, 그러니까 45년 8월 15일 기준으로 그 예, 1세가, 어, 생존해 있어야만, 그러니까 그렇죠. 그 사람이 생존해 있어야만 그 자녀들도 영주기국 대상에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1945년 8월 예, 15일 이전에 태어나거나 저기에서 좀 이주했던, 생존에 그 사할린 계셔야 동포가 생존해 있어야 어, 그 자녀들도 이제 영주기국 대상에 포함이 되는 거고요. 어, 그래서 현지에서의 가장 큰 그 목소리는 뭐냐 하면, 그러니까 네, 부모 자체는 뭐 강제동원이나 이런 것도 이런 형태로 오셨던 정말 그 네, 역사적인 피해자분들은 이미 돌아가셔서 영주기국도 못 해봤고, 네, 그러니까 자기들도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아예 뭐 국가로부터의 어떤 이 보호나 이런 것들을 전혀 받지 못하는 그런 그 세대가 되어버린,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부모가 사망한 2세들이 이제 네, 사할린 현지에 아직 아까 5천 음, 명 중에 예, 네, 한 반절 정도는 그렇게 된다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 음, 그러니까 그러한 분들은 아직도 이제 그 영주교육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그러니까 음, 일종의 그 법은 있지만 법에서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는 음.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세대가 한 5천 명 정도 인구로 봐서 그 정도 되는데 네. 그 1세대가 이제 돌아가신 분들이 반 정도 된다. 2, 3천 명 그때. 정도 예, 되는 걸로 그럼 파악되고 그러니까 있고요. 예. 실질적으로 이번에 특별법이 돼도 실제적으로 이 특별법 적용에 의해서 네네. 들어올 수 있는 세대는 그 정도 규모가 된다 이런 얘기네요. 네. 그러면은 특별법은 어떤 내용이에요? 어떤 뭘 지원을 해준다는 거 아니야? 그래도 지원을 해주는 법 아니에요?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뭐 국가의 책무를 이렇게 정해놨고요. 뭐 네, 사할린 농포들의 피해 구제를 위해서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네, 어떤 그 피해 구제 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법제화했다는 것 자체에서는 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법제화하는 것 자체도 이제 뭐 외교부나 이쪽에서는 반대했던 음, 의견들이 늘 있어 왔었거든요. 근데 네, 그런 것들을 법으로 명시를 해서, 그러니까 이 음, 역사적으로 사할린 농포가 입은 그 일제강점기 때의 피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가의 책무로서 그 음, 피해 구제와 원상 회복을 해야 된다라는 점을 명시했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고, 그리고 이 저희가 지금 700만이 넘는 뭐 해외 동포가 있고, 그리고 구소련권이 구공산권, 그러니까 네, 중국과 구소련 지역에서 한 300만의 동포들이 있었는데, 어, 동포들의 귀환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법은 이 법이 유일합니다. 네, 그러니까 똑같이 이제 구소련권의 고려인들에 대한 특별법도 있는데, 그것은 네, 그 고려인들이 중앙아시아나 뭐 러시아에서 현지 거주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걸 돕는 법안이고, 그러니까 네, 사할린 동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포들의 귀환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그런 음, 법에서 좀 그 두 가지 점에서 좀 큰 의미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네, 시행령을 보면은 이제 사할린 동포와 관련된 기념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네, 기념 사업에는 뭐 연구, 조사, 그리고 음, 추도, 뭐 추모 사업 이런 것들이 좀 포함이 돼 있고요.
그런 네, 점에서 좀 그 법이 돼 있고 가장 크게는 이제 영주귀국을 추진하는 그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뭐 특별법에 의해서 영주국에서 이제 한국에 오게 되면은 어, 네. 그러니까 뭐 탈북동포들처럼 뭐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임대 아파트도 주고 직업도 찾아 연계시켜주고 또 교육도 시켜주고.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이 사할린 동포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어쨌든 1세분들을 대상으로 한 영주귀국 사업이었기 때문에 대부분 다 이제 고령이시고 그래서 네, 이제 임대 아파트를 2인 1가구 형태로 그러니까 1인 1가구로는 또 못 들어가고 예. 네, 그래서 이제 뭐 급하게 결혼을 해서 들어오거나 뭐 이랬던 아, 그 상황들도 있었고요. 네, 아니면 이제 뭐 자매나 뭐 친한 사람들끼리 뭐 이렇게 음, 초기에는 그러니까 들어왔었던 케이스도 있었고 그래서 2인 1가구 형태로 임대 아파트가 주어지고 음, 그리고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이제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이 돼서 생계급여를 예, 네, 받게 돼서 그러니까 그렇게 그 65세 이상의 동포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이제 한국에서 생활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네, 이제 65세 이상이면 이제 이중 국적이, 복수 국적이 허용이 되기 때문에 러시아 네, 국적도 유지하면서 러시아 국적에서 받는 그 연금, 이런 것도 음, 유지가 되면서 이제 그런 비용으로 이제 사할린의 가족들을 만나러 왔다 갔다 하는 그렇게 네, 좀 생활들을 하고 있었고요. 지금 사할린 동포법이 제정되고 자녀 세대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그게 벌써 이제 3년이 그러니까 다 끝나가는 시점인데 네, 이 자녀 세대들 같은 경우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네, 그 사할린 동포법이 정착과 지원에 관한 법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들을 일단 데려오고 거기서 거의 그 멈춰버린 그러니까 뭐 그 이후에 뭐 국적 취득 과정이나 그 배우자들은 이제 그 간이 기하를 또 해야 되고 뭐 이런 네, 과정들 그리고 언어에 대한 어떤 이 자녀 세대들 같은 경우만 해도 이제 거의 그 우리말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한국어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어떤 체계적인 이 시스템도 없고 그리고 음, 이 사람들이 3년까지는 기초생활 수급자로서의 그 생계급여 지원을 받는데 이제 3년이 끝나면 조건부 수급자로 바뀌면서 그러니까 근로 능력이 있으면 이제 근로 능력을 하면서 네, 이 수급자가 이제 종료가 되거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어 이 국적 취득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좀 혼선이 있으면서, 그러니까 네,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제 국적을 못 받고 있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음, 이, 그, 여전히 이제 외국인 신분으로 있다 보니까 3년 그 생계급여 지원이 끝나면, 그러니까 아무런 이제 소득이 없는 거죠. 저기가 이제 없게 되는, 그러니까 외국인한테는 이제 그 기초생활수급자로 이제 지원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네, 지금 그런 문제들도 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어떤 그 사일린 동포들이 그 65세 이상의 그 어르신들이 들어왔을 때와는 다른 좀 음, 뭔가 그러니까 이민의 관점에서 이 사람들의 어떤 그 생애 주기별로 그 음, 정착에 관한 좀 프로그램들이 필요하고 음, 그리고 이 자녀 세대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또 그 밑에 또 이제 손자들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이 뭐 손자가 하나가 둘이고 그러면 이 사람들도 이제 그 데리고 들어오는 경우들도 지금 있거든요. 그러면 이 음, 젊은 이 미성년 아동은 또 이제 어떻게 또 여기서 정착을 해야 되나 음. 이러한 것들이 전혀 그 안내도 없고 그러니까 거의 이 사람들이 지금 들어와서 그냥 맨땅에 헤딩하기 식으로 지금 그 적응을 해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더라고요. 좀 그러면 그런 지금 점들이 문제가 있어요. 이 세대나 저기 뭐 자녀 세대라고 하면 나이대가 어떻게 되는 거죠? 보통? 그러니까 50, 자녀 세대가 굉장히 네, 이게 그 폭이 커요.
그러니까 네,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얘기했던 이민 세대 기준으로 1세, 2세로 하게 되면 1세, 2세가 섞여 있는 기준이 있다 보니까 네, 한린 동포라는 기준이 네, 그러니까 뭐 40대, 50대도 있고 네, 그 자녀들 중에 음, 자녀라고 해도 벌써 그 한 60대 이상들도 있고 있고, 예, 뭐 그럼 이렇거든요. 만약에 그 40대 된 분이 들어왔다. 이 네, 특별법에 적용돼서 들어왔다. 네, 네. 그러면 3년 동안은 기초생활 지원금을 예, 받고, 지원을 받는데 이제 네, 3년이 끝나면 이제 그게 종료가 되면서 네, 자기가 이제 근로 능력, 그러니까 노동할 수 있으면 이제 스스로 이제 직업을 노동을 하고, 찾거나 해야 되는데, 뭐 아, 이러한, 그러니까 직업에 대한 뭐 직업훈련 교육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전혀 없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40대란 말이에요. 물론 좀 네, 결혼을 하면은 그 배우자가 있을 거 아니야? 네네, 그다음에 아이도 있을 수 있고, 네네. 그러면 기초생활 비용을 받으면 얼마나 받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 그러니까 기준으로는 지금, 그러니까 2인, 그러니까 그 들어온 자녀까지는 이제 영주교육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예. 네, 그러니까 그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두 명의 네, 생계급여가 지금 100만 원 좀 넘는 걸로, 예, 알고 두 있어요. 사람, 두 예, 사람 예, 합해서 예, 예, 각자 예. 그러니까 합해서. 합해서 100만 원. 그러면 예. 그걸로 3년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저기는 뭐 노동은 못 해요? 그때? 그러니까 그 직계비속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국적 판정을 받으면, 그러니까 훨씬 이제 빨리 그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굳이 3년까지 안 기다리고 자기가 네. 일을 뭐 취업할 수 있으면은 그 전에라도 취업을 하면 돼요. 국적 판정받아서 한국 국적 취득한 다음에 예, 예, 예. 국적이 나오면은 뭐 취업 활동이 가능한 건데 아까 그러지 그 못하면 전에라도 그 전에는 어, 이제 F4 비자로 있게 되거든요. F4 그러니까 예, 예. 예. F4 비자로 있으니까 F4 비자에 맞는 또 직업을 구할 수 있으면 사실은 구하면 되는 거죠. 예. 좀 취업 활동 적극적으로 이렇게 그거를 해야 되는데 부모들은 그냥 와서 이렇게 생계급을 챙겨주고 그걸로만 이렇게 딱 생활을 했던 분들이다 보니까 그런 예. 거에 대한 정보가 전혀 이 자녀들한테 어떻게 어, 줄 수가 없는 상황인 거고 그러니까 이런 예. 거를 어디서 좀 정보나 이런 것들을 제공해주고 그러니까 음,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뭔가 그 교육도 좀 음, 하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전혀 음, 없는 상황이어서 예. 그러니까 저, 3년 동안 계속 그냥 대기 상태인 그리고 이 그 직계비자 외에 이 그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F1 비자로만 계속 있거든요. 국적을 예, 받기 F1은 전에는 예. 예. 그러면 F1은 거의 이제 직업을 가질 못하지. 수가 없으니까 예. 예. 그러니까 국적 판정 받으면 이제 F6으로 바뀌면서 이제 결혼 비자로 음, 하면은 그나마 이제 뭐 일자리를 음, 찾을 수 있는데 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3년 중에도 이제 일자리를 갖게 되면 또 이제 소득이 신고가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생계급여가 그만큼 이제 깎이고 나오고 뭐 이렇게 되니까 네. 예,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이제 좀 피하고 있는 점들도 있는 것 같고요. 예. 음. 그러니까 국적 판정을 받는다는 거는 위에 이제는 하나 계시면 그 한국 국적자로 된 그 바로 판정이 금방 나오나? 그 신청하면은? 안 나요. 그러니까 보통 6개월 걸린다고 하는데 더 걸리는 사람들도 있고요. 예. 그것도 예. 그러니까 그리고 1년 그 국적 어, 판정 기간 중에 예. 뭔가 해외 체류 그게 있으면 조금 더 딜레이도 되고 뭐 이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적 판정도 또 시간도 걸리고 그러다가 네. 3년이 지나고 나서 또 만약 국적 판정에서 안 되고 3년이 지나고 나면은 별도 기화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할린동포의 직계비속은 국적 어, 판정으로 이제 국적을 취득하는 거고요. 이 네. 사람의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 그러니까 한국 사람과 결혼한 외국인이 예, 된 예, 거니까 간이기아 형식으로 이제 예, 귀화를 하는 거죠. 예, 근데 이 예, 사람도 이제 한인이면 이 사람은 이 사람 부모 따라서 네. 국적 판정을 또 신청하면 더 빨리 나올 수는 있죠. 음,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그렇게 와서는 F사로 있는 거네. 아, F사로 또 체류하면서 뭐 취업할 수 있으면 취업할 수 있는데 취업하지 않으면은 한 한 가정이 한 100만 원 정도 그 생계 유지비로 생활을 한다는 거네요. 네네네. 어, 뭐 그러면은 뭐 충분히 한 건가? 어떤 거예요? 뭐, 그, 충분하지는 않잖아요. 그, 어? 아시다시피, 예. 어. 그러면 취업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냥 저 생계비 안 그러니까, 받고. 그, 이게 정식적으로 이제 그 취업한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일종의 아르바이트 같은 형태로 예, 일을 아르바이트로. 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젊은 분들 중에서도 좀 우리말이 되시는 분들은 뭐그 음, 번역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음, 해서 뭐 그런 것도 음, 좀 간간히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예. 그게 이제 하게 되면 어쨌든 FM대로 하게 불법이죠. 되면 이제 다 소득 신고가 그렇지.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제 그 예, 생계급여가 생계비가 안 그만큼 나오지. 이제 안 예, 나오지.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학생 지급이 아니면은 저기가 못 하는구나. 그리고 거기에 자녀가 또, 생계급여가 그 1인 기준으로는 그러니까 70만 음, 원 정도인 거네요. 예. 음. 그러면 그 아이는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이를 데리고 있으면 그 비용 감당 안 되겠네, 아이 동반은. 근데 이제 그 데리고 오는 저기들도 봤어요. 예, 계세요. 예, 지금 예, 살고 그러게. 있는 동포들 중에 예. 그러니까 자녀가 뭐 그 한 명밖에 없거나 이렇게 어, 되면 뭐 데리고 들어올 어.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면은 이 사람이 뭐 러시아에 그 사hel에 있을 때부터 어느 정도 재산이 있다 내가 벌어놓은 돈이 음, 있거라. 음, 음. 뭐 그걸 갖고 오면은 생계비는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아, 이거 생계, 저거 할 때, 예, 사일린동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산 유무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하기가 어렵잖아요. 외국의 예, 예, 재산이니까. 그러니까 예, 그거는 아예 산정하지 않고 이제 예, 결정을 해요. 사일린동포 예. 같은 경우. 그렇게 하는군요. 예, 어때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뭐 자동차 살 수 있냐 예, 이런 거 많이 예, 물어보시는데, 예. 예, 그 아주 큰 자동차 아니면, 예. 예, 어, 가지고 계셔도 예, 큰 무리는 없죠. 예. 네. 그래서 뭐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 이 네네. 특별법에 대해서 뭐 옆에서 이렇게 좀 지켜보면서 좀 보완돼야 될 점이 있다고 하면 좀 어떤 부분이 있다고 봐요. 그것만 좀 얘기해주고 마치죠. 네. 올해 이제 산림의 한인협회장님이 방한을 해서 이제 재해동포청도 방문을 하셨었는데, 네, 그때 이제 하셨던 말씀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산림동포법상 산림동포에 대한 정의가 그 그냥 영지교육 대상으로서의 산림동포, 그러니까 45년 8월 15일을 기준으로 한 음, 그렇게 정의가 돼 있으니까 법적으로 그렇게 사일린동포를 정의하면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사일린동포 아닌 거냐 이런 음,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의 정의는 그러니까 고려인 특별법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전체적인 고려인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음, 1800년대 말서부터 뭐 일제강점기 때까지 뭐 독립운동 뭐 강제동원 등으로 나갔던 사람들을 이제 음, 고려인이라고 그 법에서는 정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산림동포법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식으로 동포에 대한 정의는 좀 음, 일반적인 동포의 정의로 해놓고 네, 영주기국 대상을 별도로 이렇게 좀 법으로 규정을 해놓는 게 음, 그러면 법적으로는 어쨌든 자기들도 동포로서 인정을 받는 거고 그러니까 음, 제일 불만인 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주기국 대상에도 안 들어가 있고 법적 음, 대상으로도 안 들어가 있고 도대체 음, 우리는 뭐냐? 음, 우리는 누구냐 그럼 음, 이런 게 가장
큰 음, 거고, 또 하나는 아까 이제 얘기했듯이 부모가 사망한 2세들이 네, 영주교육 대상에서 빠져 있는 점, 그러니까 그런 음, 부분들이 좀 개선이 돼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음, 자녀 세대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자녀 세대들의 정착 지원에 관한 부분은 좀 더 프로그램 개발과 뭐 이런 것들이 좀 그 세세하게 좀 준비될 음, 필요성이 있다. 이런 네, 보완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기념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그 남사할리는 이제 소련군이 점령하면서 이제 그 군사 재판들이 있으면서 이제 그 사할린 한인들의 학살 사건들이 이렇게 재판됐던 것, 그 비밀 문서들이 계속 지금 비밀 해제가 되면서 그 사할린에 있는 향토박물관으로 이제 음, 접수가 되고 있거든요. 네, 제가 올해 1월에 사할린에 갔을 때만 해도 그 작년에 새로 뭐 비밀 해제된 뭐 이런 그래갖고 일본 경찰이 그 조선인을 학살했던 이런 것들도 계속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개발 그 연구조사 이런 것들이 음,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음, 네. 근데 오늘 이렇게 사할린 동포 이야기하고 사할린 한인 저희 지원 특별법에 대해서 너무 생생하게 들어볼 수 있어서 오늘 이해가 좀 되는 것 같네요. 네, 아이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오늘 이렇게 시간 내줘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뭐 지구촌 동포연대 치상구 대표님하고 사할린 한인 동포와 또 사할린 한인 지원 특별법과 관련돼서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네, 뭐 여러분들이 뭐 들어보시고 좀 어느 정도 뭐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700만 이 재외 동포가 있죠. 그중에 사할린 한인 동포들도 있고 이 고려인 동포도 있고 이 조선족 동포들도 있습니다. 거의 뭐 일제시대 때에 어쨌든 반강제라든가 아니면 이렇게서는 이주했던 이런 분들인데 어쨌든 그 사할린 한인에 대해서는 이렇게 특별법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진행을 하고 있는지 그거를 좀 우리가 좀 들어볼 필요가 있겠다 해가지고 오늘 치상구 대표님하고 연결을 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들어봤습니다. 네, 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또 궁금한 게 있으면은 또 이렇게 뭐 댓글로 이렇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동포세이션 대표 변장 김용필이었습니다.